안녕하세요. 오디네리조입니다. 스튜디오 원 기초 가이드 10번째 시간 송페이지 트랙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자주 못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원 공부하는 제 지인들하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얼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음, 제가 블로그도 따로 작성을 하고 영상도 따로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양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뺏기고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영상 하나만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가지고 자주자주 업로드하고 하는 쪽으로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 스튜디오원 사용법을 이제 완전히 익히고 나면은 실전 편으로서 뭐 MR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작곡하는 방법도 업로드할 생각이니까 우선 스튜디오원의 이 사용법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페이지에 있는 트랙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트랙 메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 예제로 쓸 파일을 하나 불러왔고요. 이건 제가 어, 취미로 하는 직장인 밴드에서 쓸 MR이에요. 아주 유명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제가 MR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직 믹싱은 안 한 상태고 한번 쫙 들어보세요. 자, 이런 MR이고요. 그러면 이제 트랙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은 add tracks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트랙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트랙은 이쪽에 보이는 이런 걸 트랙이라 그럽니다.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런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 제일 먼저 이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타입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곳. 자, 열어보면 mp3나 웨이브 같은 오디오 파일을 만든 트랙을 만들 것이냐, 가상악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 것이냐, 오토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기능들, 뭐 노브를 움직인다거나 페이더를 움직인다거나 하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오토메이션 트랙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트랙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집어넣을 수 있는 폴더 트랙을 만들 것인가. 요거를 이제 유형을 선택해 주는 곳이고요. 카운트 보시면 이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트랙을 한꺼번에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나로 돼 있고요. 요 컬러를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이냐. 트랙이 만들면서 어떤 색의 컬러로 될 것이냐. 전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카운트를 2개 이상 했을 때 한번 3개로 해볼까요? 요 팩 폴더라는 게 활성화되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폴더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3개의 트랙을 넣어서 생성되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포맷이라고 보시면은 가운데서만 나오는 모노 트랙을 만들 것인가, 좌우 양쪽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트랙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프리셋은 스튜디오원에서 준비한 어떤 세팅 값에 그렇게 의거해서 그거에 가장 편안한 그 방식의 트랙들을 만들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한 번씩 봐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쓴 적이 없어가지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인풋. 자신이 지정해 놓은 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랙, 어느 쪽 트랙으로 인풋이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선택해 주는 거고, 아웃풋을 또 선택해 주는 거겠죠. 그 트랙이 어디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아웃풋으로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 주는 그런 곳이고요. 이 어센딩이란 것은 뭐 상승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클릭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끄고 만들기도 해봤는데 변화를 잘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하는 기능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안 써도 그다지 문제는 없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면 아까 그 말했듯이 그 폴더 하나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세 개의 트랙, 모노 트랙을 만들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 모노라는 뜻이고요. 이걸 눌러 주면은 LR로 변하면서 스테레오 트랙으로 바뀝니다. 아까 거기서 뭐 선택을 안 해줘도 나와서 요걸 클릭함으로써 모노가 되기도 하고 스테레오가 되기도 해요. 요 폴더 트랙은 요 세 개의 상위 폴더 트랙인데 이거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고 요 세 개를 넣어주는 기능만 있어요. 지금 폴더가 열려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안으로 다시 폴더가 들어갑니다. 다시 열어주면 하위 폴더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자, 뭐 그런 기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Add Audio Track. 이거는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 중에 모노 트랙만을 만들어주는 그 기능. 하나를 만들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Add Audio Track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아까 Add 트랙에 그 들어있었던 그 창에 한 가지의 기능이고요. Add Instrument 트랙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가상악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들어주고요. Add Automation 트랙은 아까 설명했던 오토메이션 트랙을 만들어주고요. 요 네 가지 이 Add Folder 트랙도 아까 여기 기능에 섞여 있었죠. 그게 이제 쫙 펼쳐져 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Add 트랙의 윈도우 그 창에 있었던 그 세팅 창에 있었던 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느낌.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게 나오는데요. Add tracks for all inputs. 이거는 자신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인풋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여기 스튜디오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인풋 아웃풋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디오 I/O 셋업인데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인풋이 4개 있어요. 여기 2개는 스테레오 인풋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또 2개는 모노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활성화된 인풋의 트랙을 하나씩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Add tracks for all input.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 3개죠. 방금 만든 게 인풋이 LR 그리고 인풋 이거 모노 2개 스테레오로 아까 한 거 그렇게 해서 4개 3개가 이제 스테레오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3개가 총 만들어지죠. 인풋으로 설정해 놓은 게 이게 이쪽 폴더로 들어갔네요. 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dd Bus for Selected Channels 이런 게 있는데 이 버스라는 거는 트랙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채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이렇게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버스 있잖아요. 사람이 한 곳에 여러 명이 한 곳에 타게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버스 트랙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트랙을 한번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컬 1, 2, 3이라는 트랙을 만들었을 때 이 3개를 선택해 주고 이건 채널이기 때문에 믹서 창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이걸 좀 줄이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믹서 창을 열어주고 그러면 여기 보컬 1, 2, 3 이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Add Bus for Selected Channels 하면은 눌러보겠어요. 그러면 요 3개가 이 하나의 버스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스 1로 간다, 버스 1로 간다, 버스 1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이름을 바꿔도 이거를 보컬 4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보컬 4로 바뀌면서 이쪽 이 3개가 보컬 4로 이렇게 보내졌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볼륨을 이렇게 만지면은 요 3개가 같이 이제 묶여서 이쪽에 기능에 볼륨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펙터를 걸면 이 3개가 한꺼번에 이펙팅이 걸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어떤 거를 트리트먼트 할 때 이 버스 트랙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 다음
Add VCA for selected channels. VCA 채널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버스 트랙 같은 건데 약간의 기능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요거를 지워볼게요. 버스 트랙을 하나 지우고 요 세 개를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Add VCA for Selected Channels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역시나 요번엔 밑에서 보여요. 이 VCA 1로 간다는 게 요 밑에 써 있고 약간의 모양이 다르죠. 요거를 이름 바꿔보면 역시나 이렇게 보컬 4로 간다는 게 보이고요. VCA 채널은 버스 채널과는 다르게 샌드 리턴 이펙트, 샌드 리턴 이펙터라고 해가지고 리버브나 딜레이는 하나의 그 딜레이를 켜가지고 여러 채널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샌드라고 있죠. 예, 샌드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버스 트랙으로 그 샌드 리턴이 걸린 상태에서 버스 트랙의 볼륨을 낮추면 그 샌드 리턴의 이펙터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건 그대로고 볼륨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믹싱을 할 때 어떤 딜레이 값도 밸런싱을 할 텐데 그 딜레이는 움직이지가 않고 볼륨만 낮춰지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VCA 채널은 그 샌드 리턴의 값까지 같이 내려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에 있는 볼륨이 아예 묶어서 내려가는 거죠. 아까 버스는 묶어서 이쪽에서 완전 제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냥 이쪽의 아예 기능을 같이 움직이게 해줌으로써 그 샌드 리턴 이펙터까지 같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요즘에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VCA 채널이 채널을 한 대 묶어서 이펙팅하기에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서 요걸로 쓰는 추세로 저도 바꿔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버스 트랙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런 거고요. 자, 다음으로 팩 폴더. 이거는 트랙들을 하나의 폴더에 담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폴더에 아까 그 세 개의 보컬 트랙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한 칸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하위에 속해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요.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MR도 이 폴더 트랙에 다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십니다. 정말 좀 트랙 수가 많아질 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Collapse All Tracks. 이거는 폴더가 이렇게 다 열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폴더를 한꺼번에 닫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Collapse All Tracks 하면은 다시 폴더가 다 닫힌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Remove Track Automation.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오토메이션 이게 이제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인데 오토메이션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니까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토메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만졌다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틀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작을 하지 않아도 볼륨이 이거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거를 Remove Track Automation, 오토메이션을 만졌던 걸 다 없애버릴 때 쓰는 거예요. 눌러주면 다시 원상태 값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자, 다음 Apply Track Names to Channels. 이거는 임팩트 같은 드럼 가상악기가 있어요. 프리소널스에서 제공하는 건데 임팩트를 꺼내 놓고 이거는 프리셋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채널을 나눠줘요. 지금 16개 이제 드럼들이 이제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자동으로 임팩트는 이렇게 채널이 다 나뉘게 돼요. 7까지 나눠져 있네요.
이거는 1부터 7까지. 근데 이름을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드럼 임팩트라고 적어 볼게요. 임팩트라고 적으면은 자, 여기에 이제 임팩트라고 바뀌는 게 뭐예요? 딴 데는 이제 바뀌지가 않죠. 이게 하나의 플러그인이 안에서 채널이 이렇게 나눠진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바뀌는데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인스펙트 창을 열어보면 여기 채널을 고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5번으로 선택돼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5번하고 여기가 이름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이걸 눌러주면 그 트랙 이름을 채널 이름과 같게 만들어줍니다. 눌러보면 5번에 임팩트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줘요. 이 기능이 어떤 걸 위해서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제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유용하게 쓰실 거라 믿고요.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기능이었고요. 인스펙트 창을 닫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remove track, 트랙을 지우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duplicate, 트랙을 복사해 주는 거겠죠. 눌러보고 여기 밑에 보시면 duplicate complete라는 게 있잖아요. duplicate는 그냥 트랙만을 복사할 때 쓰는 거고 이 complete는 여기에 있는 이벤트까지 같이 복사하게 돼요. 그걸 위해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거는 뮤트를 시키고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될 거. 요 위에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이 폴더에 그냥 이렇게 표시를 나타내 준 겁니다. 이건 실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폴더 상위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duplicate complete를 누르면 이벤트까지 같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냥 duplicate라면 이벤트 복사 없이 이렇게 그냥 트랙만 복사해 주는 거고요. 지워버리고 자, 다음 group selected tracks 이걸 위해서 몇 개의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5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잠깐 빼버릴게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빼버리고 자, 요 5개의 트랙이 있을 때 5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 그룹 셀렉트 트랙스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룹 채널이 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룹 1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룹 1. 요 5개는 이제 같이 움직이게 돼요.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도 이렇게 한번 선택해도 다 같이 선택이 되고 믹서 창에 들어가서 볼륨을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딴 데를 선택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움직이면 무조건 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여기 3개 뭐 이렇게 뭉쳐 있는 그게 보이시는데 이게 그룹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펙터를 열어도 이건 아니네요. 어쨌든 선택했을 때 다 같이 볼륨 움직여도 다 같이 펜도 다 같이 펜은 따로 움직이네요. 볼륨과 이 선택할 때 다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거고요. 디졸브 그룹 하면 이 그룹을 했던 걸 해제시켜 줍니다. 눌러주면 이제 그룹이 없다, 넌 그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하나씩 선택이 되게 되고 볼륨도 이제 따로따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트랜스폼. 여기는 좀 중요한 기능이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걸 설명하기 위해 또 이제 녹음 이벤트가 필요한데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transform to rendered audio가 있고 transform to real time audio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한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transform to rendered audio라는 거는 이펙팅을 포함한 오디오 상태로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뜻이고 real time audio, transform to real time audio는 다시 그 이펙팅을 포함한 원래 그 실시간, 그러니까 이게 우선 보시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만약 여기다가 이펙팅을 했다고 칠게요. 자, 여기다가 이펙팅을 하겠습니다. 뭐 딜레이를 하나 걸어볼게요. 딜레이와 뭐 오토 필터 같은 걸 걸어서 마이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펙팅이 걸려 있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죠. 걸려 있죠. 걸려 있을 때 플러그인들은 이제 CPU 파워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믹싱을 하면서 트랙이 엄청 많아지고 그 이펙트도 엄청 많아지게 되면 CPU가 엄청 잡아먹게 돼서 점점 컴퓨터에 무리를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CPU를 얼마나 쓰고 있나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뭐 요즘은 컴퓨터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컴퓨터의 사양이 안 좋을 때는 이 플러그인 몇 개만 걸어도 이게 거의 꽉 차다시피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가 큐베이스를 썼었거든요. 큐베이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프리즈란 기능인데 이렇게 눈꽃소용이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얼어버린다 해가지고 그 이펙팅을 지워주면서 이펙팅이 포함된 오디오 파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걸 하시면 이제 렌더드 오디오 트랙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펙팅을 포함한 오디오 파일로 변하게 하면서 아까 믹서 창에 걸었던 이펙터들을 없애주는 거죠. 해볼게요. 해주시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preserve real time state. 그 전 단계의 상태를 보존하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뜻이고 여기 테일, 오토 테일, 맥스 랭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펙팅을 만약에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걸 걸게 되면 이벤트 이게 끝이 끝나게 돼도 그 잔향이 더 남게 되죠. 그 잔향을 그러니까 테일을 남겨두라는 뜻이에요. 30초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30초 동안 그 잔향을 남겨두겠다는 소리죠. 이거를 안 해주면 30초를 안 해주면 여기서 뚝 끊기는 오디오 파일로 변화되기 때문에 리버브나 이런 딜레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오토 테일 상태고 이거를 하면은 픽스드 테일로 변해요. 이거는 고정을 몇 초로 할 것인가고 오토 테일을 누르면 가장 긴 시간대를 지정해주고 그 긴 시간대 안에서 알아서 얘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알아서 조정을 하게 만들어주고 30초라는 최대 타임을 이렇게 지정해 줄 거고요. 자 이제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된 게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된 곳은 아까 지정해 놓은 오토 테일 그거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들어가서 이제 보컬을 보면은 아까 걸어놨던 이펙터들이 다 사라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PU 파워를 그만큼 아끼게 되고 하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이펙트가 걸려있는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조금 CPU 파워를 아끼면서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 때는 Transform to Real Time Audio 여기 단축키도 있고요. 누르면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펙트들도 다시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Transform to Audio Track
트랜스폼 투 인스트루먼트 트랙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 짝이에요. 이 두 개가.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악기를 한번 틀어봐야 돼요. 자, 가상악기 프레젠스를 하나 불러와서 피아노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찍어볼게요. 네, 위에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상악기는 가상악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CPU 파워를 많이 잡아먹죠. 특히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정말 좋은 가상악기, 무거운 가상악기를 쓰면 쓸수록 CPU 파워를 더욱더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작곡을 할 때 가상악기 한두 개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많은 가상악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면 그때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 투 오디오 트랙. 그러면 이 가상악기 트랙을 오디오 그 파일로 바꿔주게 됩니다.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눌러보면 역시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렌더 인서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해제가 풀렸을 때 그 이펙트, 그러니까 이펙트가 만약에 걸려 있을 때, 이 가상악기 이펙트가 걸려 있을 때 이걸 해제된 상태라면 그 이펙트를 포함하지 않은 오디오 파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 창에 그대로 이펙트를 남기고 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체크가 된다면 이펙트를 포함한 오디오 파일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믹서 창에 있는 이펙트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Preserve Instrument Track State, 이것도 그 전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보존하겠다는 뜻이고요. Remove Instrument, 이거는 이제 이거 오디오 파일을 만들면서 더 이상 이 가상악기는 지금 이제 이 시점부터 쓰질 않겠다 하면은 이걸 클릭해주고 이걸 하면은 이 가상악기가 이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워지게 되고 오디오 파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거 선택을 해지해 줄 거고요. 여기 오토테일 맥스 랭스는 아까 설명했던 그것과 동일하고요. 이 맥스 요거 렌더 인서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 이펙트를 집어넣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아까처럼 이펙트 몇 개를 집어넣겠습니다. 뭐 똑같이 딜레이랑 오토 필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이펙터가 걸린 소리가 돼 있고 두 개가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Transform to Audio Track 하고 Render in Search 선택해주면 이제 이펙트를 포함해서 오디오 파일로 바꿔준다는 거고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뀐 게 보이고요. 자, 여기 부분 페이드 아웃된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 오토 테일 부분 30초 설정해준 그 부분이고요. 자, 이제 오디오 파일로 변했고 여기 미디가 찍힌 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변환을 시켜주었다는 그런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자, 아까 렌더 인서치를 눌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이펙트가 사라지게 돼 있죠. 그거를 만약에 체크를 안 한다면 요게 이펙트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 이벤트만 오디오 파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이제 적절히 사용해서 CPU 파워를 아껴준다면 좀 더 원활히 작업이 가능할 테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트랜스폼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가상악기 늘어난 거는 그대로 있네요.
줄여주고 가상악기 상태로 돌아왔고 아까 걸었던 이펙트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고요. 자, 다음으로 레이어스 기능.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데 뭐 특히 보컬 녹음이나 뭐 기타 녹음도 얘가 될 수 있겠고요. 보컬 녹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컬을 이제 녹음할 때 물론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원테이크로 한 번에 끝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이런 녹음을 할 때는 여러 번 녹음을 하죠. 보컬 최적의 그 최고의 잘한 부분을 뽑기 위해서 여러 번 하고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살려놓기도 하고 계속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녹음을 이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트랙을 만들어서 또 밑에다가 또 녹음을 하고 이거는 뭐 뮤트를 시키던가 하고 밑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밑에서 또 쭉 있고 막 어떤 게 어떤 건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 기능을 이용하면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또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면 트랙 가서 레이어스, 애드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이 솔로 레이어란 거는 하나의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들어볼 때 솔로를 하는 거고요. 애드 레이어를 누르면 사라졌죠? 사라졌지만 여기 뭔가 한 칸이 더 생깁니다. 원래 없었던 거 없죠? 이런데 보시면 없었던 게 한 칸이 생겨요. Select Track 위에죠? Expand Layers라고 돼서 레이어를 펼친다는 뜻이에요. 누르면 아까 녹음했던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요 화살표 모양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녹음했던 거고요. 이렇게 들을 수는 없고요. 솔로를 해주시면 마이크 테스트 아까 솔로 레이어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솔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이게 아닌가? 네,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솔로 레이어 하면 솔로가 돼서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몇 개 더 한번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애드 레이어 여기 생겼죠? 복사를 해준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준다 후에 녹음을 해준 후에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방금 녹음했던 게 하고 이거 아까는 녹음을 못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name layer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고 보컬 뭐 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쓸 레이어의 이름이 그걸로 적용이 돼서 바뀌게 돼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요거를 다시 한번 레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애드 레이어 하면은 아까 선택했던 보컬 2라는 게 이제 레이어가 지정되게 되고요. 한 번 더 녹음을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자 이제 원본 하나와 그 밑으로 레이어가 3개가 이제 있는 이런 작업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몇 개든 그렇게 레이어를 쌓아 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레이어의 기능이 또 편한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원본을 이제 살려두기 위해 원본에도 여기서 이제 복사 기능이 있거든요. Duplicate 레이어 하면 레이어를 복사한다는 뜻. Remove 레이어는 레이어를 지운다는 뜻이겠죠. 이거 하나를 복사해 둘게요. 원본을 살려놓기 위해서 이게 이제 원본과 같은 방금 만들어 놓은 원본과 같은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 원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거를 선택하면은 예. 요 화살표가 뭐냐? 화살표는 이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본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거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낫겠다 싶으면은 이거를 원본. 근데 지금 다른 게 있는데 요거를 올리면은 요 하나만 밝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5번을 올렸을 때는 두 개가 활성화가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원본 아까 그 복사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요 하나만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 기능 중에 정말 좋은 기능이 뭐냐? 이렇게 들어보죠.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솔로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요. 마이크 여기를 솔로 할 수도 있고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마이크 테스트 정말 자신이 이제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본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올라갑니다. 위로. 그리고 원본에 있던 거는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펀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본을 남겨놓은 이유는 원본이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하나가 지워지기 때문에 원본을 하나 복사해 둔 거고요. 또 여기가 마음에 들고 이걸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올려버리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여기 있던 거는 지워지게 되고요. 이걸 들어보고 테스트 이게 더 마음에 든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들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장 잘 부른 부분을 이렇게 짜집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앞으로 애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이어 기능이 있고요. 여기 레이어를 접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가겠습니다. 컨트롤스 이거는 별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뮤트, 솔로, 녹음 버튼, 모니터 버튼을 선택해 주는 것 뿐이에요. 보시면 뮤트 트랙 아까 뮤트를 해준다는 거, 솔로를 해준다는 거, 암 트랙 녹음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 모니터 트랙 그 자신이 이제 말하고 있거나 그 인풋에 연결된 거를 모니터 귀로 들을 때 해주는 그렇게고요.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이건 오토메이션의 방식들을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오토메이션 트랙이 돼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오토메이션을 활성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은 트랙을 활성화시키고 살짝 이렇게 만져 놔 볼게요. 볼륨을 이런 식으로 마이크 테스트 너무 과격하게 됐죠. 잠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만져놨다고 할 때 자, 오토메이션을 봐서 토글 리드라는 게 있어요. 토글 리드는 이 오토메이션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 리드를 해주시면은 이 오토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토글 리드 눌러주면 그냥 꺼주는 거예요. 오토메이션이 오프가 됐다는 게 보시면서 마이크 오토메이션이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라고 있죠. 이건 오토메이션이 움직이는 작동을 말하는 건데 여기를 오토메이션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누르고 이제 라이트 렛치 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토메이션을 쓰는 방식인데 우선 라이트부터 보실게요. 이거 하나씩 같이 적용이 되네요. 요거는 꺼버리고 자, 라이트를 하면은 오토메이션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이게 다 초기화 지나가면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볼륨 값을 틀어놓고 마이크 테스트, 자신이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움직일 마이크 수가 있는 테스트.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지나간 곳은 초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터치로 바꾸면은 마이크 틀어놔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변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안 만지고 지나가도 그대로 남겨주면서 자신이 만지는 마이크 곳만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만지는 마이크 곳만 변하게 테스트.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보셨듯이 라이트로 하면은 안 만지고 지나갈 마이크 때는 테스트, 일자로 마이크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 렛치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초기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만지기 시작하면서는 초기화가 돼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만지기 마이크 시작하면 테스트. 그 다음부터는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만지기 전까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대로 마이크 유지를 시켜놓고 그런 뭐 작동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표현해 준 거고요. 오토메이션. 그리고 근데 왜 터치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렛치 라이트도 있는데 왜 요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넥스트 파라미터, 프리비어스 파라미터는 다음 파라미터를 보여줄 것이냐, 그 전 파라미터를 보여줄 것이냐, 그건데 한번 끄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 파라미터 하면은 바로 여기 이벤트 그 위에 오토메이션의 그 모양이 뜨게 돼요. 그리고 넥스트 파라미터 또 눌러주면 그 다음 오토메이션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는 볼륨이었고 지금은 펜이죠. 프리비어스라면은 전 단계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이벤트 위에다 보여줄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5개 남았는데 여기는 뭐 그다지 막 복잡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건데, 자, 이거를 끌려면은 트랙에서 가가지고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오토메이션 프리비어스. 다시 전 단계로 돌아왔고, 에디트 트랙. 이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트랙을 눌러주면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그 큰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에디트는 여기도 있죠. 그리고 쇼 인 콘솔. 이거는 믹서 창이겠죠. 이렇게 믹서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쇼 오토메이션. 이건 오토메이션 트랙들을 보여주겠죠. 오토메이션이 아까 여긴 없었나요? 있었는데 저쪽으로 보여주나요? 이거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쇼 오토메이션. 끄면은 꺼지고 쇼 오토메이션 하면 보여주고, 그런 거고요. 쇼 채널 에디터 하면은 이런 게 나오면서 이펙터가 연결된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펙트 몇 개를 한번 깔아볼게요. 3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넣었다 했을 때 쇼 채널 에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펙터가 연결된 요 창이 뜨게 되고, 요걸 누르면 이펙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이런 기능이고, 이 오토메이션이 여기 이렇게 보일 때는 이렇게 V표로 체크가 됩니다. 이 오토메이션이 지금 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다시 눌러주면 가려지고 아까 V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Show Instrument Editor. 이거는 인스트루먼트의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프레젠스 하나가 깔린 상태죠. 눌러주면 이렇게 가상악기가 깔린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돼서 여기 연결된 임팩트, 프레젠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트랙 명령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트랜스폼, CPU로 알릴 수 있는 트랜스폼과
보컬 녹음을 아주 좀 원활하고 더 손쉽게 해줄 레이어스 기능,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응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작업하는데 편리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